안녕하세요. 오늘 김달진 유튜브 소식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아카이브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기관 브로셔이죠. 저희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영어로 김달진 아트 아카이브스 앤드 뮤지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박물관으로 등록을 할까, 미술관으로 등록을 할까, 그런 망설임 속에서 저희들이 수집하는 여러 자료, 또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작품 중심의 뮤지엄보다는 자료의 아카이브의 중심이 되는 박물관으로 등록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고요. 또 그 명칭에 대해서는 처음에 한국 미술자료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쓰려고 했는데, 한국이라는 명칭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그쪽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이름 그대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라고 정했고요. 예를 들어서 근현대 디자인 박물관, 그래서 거기도 역시 앞에 한국이라는 이런 명칭을 쓸 수가 없었던 그런 또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라키우비움이죠. 그래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그 범위는 기록, 아카이브 중심이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해왔던 미술 도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이죠. 그리고 또 미술 작품. 그래서 저희는 기록, 문서 중심의 아카이브와 또 도서 중심의 라이브러리, 또 실제적인 작품을 수집하기도 하는 이런 뮤지엄. 그래서 저희는 이 공간에서 라키우비움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작품 수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50여 년간 이상을 제가 자료를 수집을 해왔고요. 작품 수집이 있었지만 또 많은 주위의 어떤 기증, 저희들로서는 수중에 의해서 또 이 소장품들이 구성이 됐죠. 가장 대표적인 기증자로는 우리가 박창돈 선생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박돈 선생님이 먼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장품을 이렇게 연대기별로 기증을 해주시겠다 하면서 많은 아카이브 자료 이거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박돈 선생님은 이제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고요.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근무하던 시절에 그 관악구 남현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화실, 이건 남현동에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해왔던 일을 오랫동안 굉장히 눈여겨보아 주셨고 또 굉장히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아트가이드 잡지를 창간을 했는데 선생님이 회장으로 있던 두주문인가요? 이 미술단체의 회원들한테 이런 잡지를 봐야 된다 해서 처음에 한 20여 명의 그 정기구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대신 해주기도 했던 그런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이렇게 큰 어떤 결단을 내려서 저들한테 작품과 많은 자료를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돈 작품 앤드 아카이브에서 고향의 정서 추억 속의 편린이라는 이런 전시회를 저희가 2015년에 열었었죠.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그 시리즈별 작품, 연대기별 이런 50년대 작품부터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잡지 등의 어떤 표지화에 대한 이런 거 해서 이렇게 기증을 해 주신 대표적인 분이 박돈 선생님이시고요. 유족에 의해서 기증되는 사례로는 유양옥 선생님, 인사동에서 시삼방이라는 그런 화랑점, 고서점 이런 걸 운영하셨던 분인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유족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귀한 자료를 기증해 주셨죠. 그래서 2012년에 한국화가 유양옥 선생 기증 자료전을 저희가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나중에 한국화가 또 활동을 하셨었죠. 그래서 유양옥 선생님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유족에 의해서 기증된 사례인데요. 2017년에 김영구 선생님, 세종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었죠. 그 유족에 의해서 작품과 아카이브가 기증이 돼서 서정의 풍경이라는 이런 기증품을 가지고 저희가 전시를 이렇게 열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또 유화와 어떤 수채화, 또 선생님의 아카이브 이런 걸 기증해 주셔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또 하나 그 마야트 옥션에서 공상구 대표가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작품이 너무 이렇게 헐갑에 매매가 되고 또 이런 거가 안타깝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김달진 박물관에 이렇게 소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작품을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서양화가 이종우, 이수옥, 박성환, 또 서예가 오세창, 고이동, 김은호, 노수연, 박승무, 변관식, 우리 근대 미술사에서 중요하신 분들이죠. 또 장우성, 장운산, 허백년, 송용방 이런 분들의 작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또 미술 애호가로 조무아 선생님이 자료를 기증한 자료를 이렇게 많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조무아 선생님 미술 애호가, 미술 수집가였었죠. 그분과의 인연은 1983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할 때 한국근대미술 자료전을 열면서 그 당시 전체적인 거는 이구열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제가 또 실무자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조무아 선생님의 자료를 많이 대여받아서 전시하고 이렇게 돌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선생님도 일찍이 이렇게 작가에 대한 자료를 팸플렛 또는 뭐 어떤 표지화, 신문, 잡지의 기사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자료는 손흥성 선생님의 뒷폴더에 들어있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동아 66년 11월 표지화의 그림, 67년 서울신문 3월 25일자의 단골 소재, 손흥성의 성류 이런 기사, 신동아 75년 8월 5에 그림과 술로 맺은 우정, 손흥성. 그래서 본인의 에세이가 실렸던 이런 내용, 또 70년 12월에 어떤 센터의 표지와 이런 귀한 자료를 선생님이 기증을 해주셔서 저희 뒷폴더 파일에 같이 제가 수집해 왔던 것과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올곧이 보존되고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인 수집 방법으로 저희가 기획전을 하면서 어떤 자료를 입수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전시 한국미술평론의 역사 이런 전시가 대표적인 전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을 얘기할 때 창작자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미술 이론가 또 매개자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평론의 역사, 그보다 평론가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전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전시에 출품했던 육필 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방, 오강수, 송미숙 이런 많은 분들의 육필 그 원고를 저희가 입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방법 있고요. 그리고 인사동 수은회관에 쿠베이라고 삶의 흔적이라고 해서 그 지속적인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경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삶의 흔적에 코로나 이후로는 그 큰 이 옥션은 지금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데요. 거기에 가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국서화협회 해보 이런 것, 그 코베이 경매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입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저희 후원의 정기총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1년 동안에 수집, 구입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죠. 이게 이번 3월 15일 날 나왔던 우리 후원의 정기총회를 위해서 1년 동안에 전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수집된 자료, 수증받은 것 또는 구입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느 기간에 대여를 나갔나 이거를 꼼꼼히 정리해서 이렇게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어느 경우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과 주고받았던 이런 연합장 하나, 또 어떤 경우는 뭐 사적인 편지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려질 텐데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기증이 되니까
중요할 때 그것이 나와서 진열장에서 전시가 되면서 아, 내가 그때 그 연합장 버리지 않고 김관장 주었던 게 이렇게 의미가 있을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억은 한계가 있고 기록은 영원하지요. 요즘 아카이브에 대한 어쨌든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어서 참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